고용이 필요하다라는 그 지지를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가 하면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파기는 후보가 남겨졌고 그러니까 임의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김부겸입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재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석 송영길 정청래 저렇게 세 명하고 이렇게 연계된다기보다는 네. 별도로 이제 전략 지역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한명 나와야 된다는 관계 속에서 선택되었다. 네, 임의회 후보가 여러 채널에다가 나오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 전임 지도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3대 5로 나누는 게 대부분 이렇게 대박 없는 신청계 대 뭐 반청계 뭐 신청 그거 다른 것 같아요. 3대 5로 나눠서 8명을 3은 지청, 5는 반청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또 쪼개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분석들이 나옵니까? 그 대체적으로는 그 이른바 지청계 3명이 다 살아남아서 되게 성적이 좀 좋았다. 그 정청래의 성적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청계 전략이라고 외부적 평가한 거죠. 그 정청래 후보가 일종 약점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어느 것들이야? 2대 1로도 맞고 3대 1로도 맞아도 정당방위만 하겠다. 네. 그리고 세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런 약간의 동정론, 특히 약간 유효한 전략인 것도 하거든요. 네. 그 결집력을 보였다고 평가받지만 본선에서는 이게 또다시 역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경선 8월 17일까지 수행 경선이 계속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추적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흐름을 타고 있다. 여론적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 김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방금 전에 그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한 번도 자기는 윤석 지층 후보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네.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게 당연할 수는 없지만 초반보다는 정청래 쪽이 상승세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김민석이 더 열세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흐름이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따라. 좀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따라붙는 형국인 거는 맞아 보이는데 기자들도 그렇게 좀 읽고 있습니까, 판세를? 네, 그 세계 캠프에서 설명을 공이 드릴 거 아니에요. 예. 정청래 후보는 기존에 지난 전대 결과가 있다 보니까 압도적인 당원이 지지를 받을 것이다. 예측하고 들어갔는데 뭐 유시민 작가의 뻥을 보여서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대통령 미토설 그쪽에 가까운 후보들이 나왔다. 그걸로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겪다가 예. 바닥을 찍고 반등한 모양새인 거죠. 정청래 후보? 네네. 예, 예. 그 후보 개인의 역량과 그 결집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송영길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청래 후보 호감표를 받아서 2위 구도를 만들면 결선 투표, 그 선호 투표로 이루어지는 결선 투표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었는데 생각보다 김인석 후보 쪽 지지가 빠져서 송영길 후보 쪽으로 가지 그 정청래 후보 쪽 지지가 줄어들어서 송영길 후보 쪽 가는 흐름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예. 이 해석에 있어서 그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그럼 그 권리 당원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에 대한 선거 제가 지시가 되고요. 최고위원은 뽑을 때도 이렇게 7대 3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 공경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 왜냐면 예비 경선에서는 그게 서로 달랐잖아요. 이게 그 중앙위원급 선거인단, 권리 당원,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셋 다 반영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게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경선에서는 똑같이 가는 건데 방식은 그러면 그 최고위원은 서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맞추는 건가요? 이념명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2명을 넣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 발표를 어떻게 해요? 8월 1일인가요? 그 축적권부터 하잖아요. 그럼 발표를 할 때 당대표 3명 같은 경우는 2순위까지 공개 안 하고 그냥 1순위로 득표율을 투표합니까? 그때? 네, 그 일정표를 보면 8월 1일이라고 하지만 대전에 갔다가 청주에 갔다가 공주에 갔다가 그 오전 이제 점심 오후에 학동연설가 3번 있고요. 예. 그 결과를 총합해서 이제 추천권 발표 이런 식으로 하는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네. 그럼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하고 득표율 이렇게 나오고요? 네네,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때 발표됩니다. 네네.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약간 균분되지 않고 이인하는 투표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어떤 투탁에 의해서 혹은 명분에 의해서 또 하나는 또 다른 기준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앞선 후보 외에는 그 낮은 격차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청의 세 명 후보 이번에 공이 높은 득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예. 본선에서 꼭 그렇게 공이 높은 득표를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득표를 받는 한 50% 이상의 한 후보에게 쏠릴 수도 있고 예. 나머지 후보들은 또 다른 후보들이랑 경쟁하게 되고 이번에 청년 별도 이런 프로세스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5인 후보 안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성 후보들끼리 6, 7, 8위를 하더라도 참여 들어갔죠. 이럴 수 있다라고 예측했는데 또 지금 그 진출한 후보들 중에서는 5위 안에 들 수 있는 후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5위 남성 후보가 밀려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가 아니라 네네. 예, 여성 후보가 이제 한 명 들어갈 것 같다는 거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어제 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봤는데 오늘 수강 대해서는 정치권 뉴스 짚어볼까요? 민주당이 이랬으니까 민주당이 계속 하다 일단 신천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인석 후보가 신천지를 언급하면서 특히 사실상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연론을 의입적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경 정규적 합동수사본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 총선 지성 등 주요 선거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가입한 경험을 파악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를 시킨 것은 2만 2를 구속 기소한 상태잖아요. 6만 명이나 강제를 시켰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죠. 바로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도 가입한 교인이 있다. 그래서 합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오늘 검경 합수본의 입장에 따르면 민주당 관련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황이 포착해서 확인하는 중이다.